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 이제 막 21개월 들어서는 아이 엄마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가 있다 보니 이혼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모르는 남편과 저한테 돈 맡겨놨는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돈 하는 시모랑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35살, 37살의 나이에 회사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상태로 만나서 그런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거리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셔서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자주 뵈러 갔었어요. 어머니, 예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 얘, 요즘 무슨 예단이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희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즘 예단 받으면 촌스러운 거라더라.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맞아, 언니. 요즘 예단하는 집이 어딨어? 그런 거 너무 틀에 박힌 사고방식 같아. 사실 결혼은 둘이서만 행복하면 된 거지. 예단이라니 너무 형식적이야. 시어머님도 시누이도 예단은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하기도 했었고 막상 안 하면 나중에 뒷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친정은 다시 돌려주면 모를까 먼저 예단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뒤 준비했어요. 만약 다시 돌려주시더라도 저는 보냈으니 나중에 할 말이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으니 나중에 뒷말 안 들으려면 형식이라도 갖추자 라고 생각했어요. 예단 1,000만 원을 준비한 후 보내드렸어요. 아니, 예단 하지 말라니까. 했어?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렇게 예단을 전달드리고 얼마나 돌려주시려나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단 그런 거 고지식하다고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1,000만 원을 모두 가져갔어요. 심지어 거절 한 번 없이 말이에요. 원래 드리려고 했던 돈이긴 한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해놓고 이렇게 홀랑 가져가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별탈 없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약 1년 정도 보내고 나서 첫째가 생겼어요. 남편이 항상 둘째까지 낳고 싶다고 해서 첫째를 빨리 낳았으면 했거든요. 첫째가 생기자마자 저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전업주부를 하게 되었어요. 첫째를 낳고 육아하는 도중 시누이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명절 때 처음 알았어요. 아가씨,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가씨 나이가 27살인데 너무 일찍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저도 좀 천천히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오빠가 저보다 5살 많아서요. 오빠 쪽에서 빨리 결혼하자고 난리예요. 본인이 아파트도 다 해올 테니 저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빨리 결혼하려고요. 아파트요? 어디예요? 잠실 부근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어머, 그 집을 사온대? 같이 대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빚은 얼만데? 빚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엄마, 내 신혼집이 얼마짜린 줄 알아? 자그마치 6억이야, 6억. 오빠네 집이 잘 살기도 하고 오빠가 재테크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빚 하나 없이 6억짜리 아파트를 해온대잖아.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아. 최근에 결혼한 내 친구들만 봐도 같이 대출 갚던데. 나는 6억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게 된다니 너무 좋아. 대단하네. 평수는 너무 좁은 건 아니야? 30평대 내가 벌써 물어봤지. 6억이라고 해도 24평 아파트면 좀 그렇잖아. 솔직히 30평대 정도에는 살아야지. 그럼 집은 넓을수록 좋지. 잠실 부근이면 우리 집이랑도 가깝네. 너무 잘 됐다.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가 빚 없이 집을 해온다는 소식에 두 분 다 신나셨어요. 그렇게 신우이도 상견례 날짜가 잡혔죠. 저희 부부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너무 밝고 예뻐요. 요즘 애들 버릇없고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지연이는 먼저 연락도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라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파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애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만난다고 했을 때 시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사방이 아파트를 해온다고 하니 이제 걱정이 없어요. 요즘 빌라든지 전세로 시작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런 곳은 너무 좁잖아요. 30평도 사실 아이가 없으니까 괜찮지. 아이 낳고 나서는 평수 한번 늘리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다 그렇게 평수 늘리면서 살아왔잖아요. 아이들도 잘할 거예요. 나는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근처에 공원이 있는 게 너무 좋아. 신혼집으로 30평대는 너무 크지 않나요? 저희는 30평대 말고 다른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아야죠. 요즘 구조가 좁게 나와서 30평대도 좁잖아요. 한동안 아파트 얘기만 하셨어요. 다행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어서 따로 걱정될 것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잠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6억 정도의 아파트면 혼수 채우는 것이나 예단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도 동생 시집 잘 간다고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도중에 아가씨, 못 보던 가방이네요? 네, 오빠가 예물이라고 사줬어요. 결혼하니 비싼 가방도 생기고 너무 좋네요. 더 좋은 거 사지. 왜 이걸로 샀어? 요즘 애들은 1,000만 원짜리 가방 산다고 하던데. 난 이게 더 좋더라. 아참, 엄마. 오빠네는 예단으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아파트 안에 혼수 채우는 거는 혼수대로 하면 되고 그 외 예단으로 1억 정도면 되신다고 하시네? 뭐? 아, 1억?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예단을 하니? 그리고 예단을 해도 2천에서 3천만 원이지 1억을 달라니? 그 정도면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 뻔뻔스럽기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당장 1억이 어디 있니? 너는 모은 돈 없어? 내가 모은 돈이 어딨어. 나 이제 돈 번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신혼집으로 6억짜리 아파트 봤는데 1억 정도는 예단해야지. 엄마는 딸 시집 보낼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그냥 아파트 받지 마라. 6억짜리 아파트 해준다고 유세야 뭐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단을 1억이나 어떻게 하니? 그 정도 현금을 어디서 구해?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요즘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 벌써 사람들한테 나 6억짜리 아파트 신혼집으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집들이도 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대출을 좀 받든지 하면 되잖아. 엄마는 내가 구질구질한 집에서 신혼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 차도 새로 사준다고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왜 너 혼자 해? 그거를 감당 어떻게 하려고? 6억짜리 집 해준다는데 우리도 뭘 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물도 벌써 받았잖아. 오빠는 시계나 양복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차 한 대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 거지. 아 몰라. 1억 줘야 해. 이제 와서 돈 없다고 결혼 엎을 수도 없잖아. 그렇게 신우이의 난리로 시어머니는 대출과 할부를 이용해서 1억을 마련하셨어요. 혼수로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사위 중형차도 하나 사주셨는데 그것까지도 할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경차 하나 사주면 되는 거 아니니?
무슨 준중형 아니면 중형차니? 그게 얼만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벌써 해준다고 말 다 했는데. 그리고 경찰을 어떻게 예물로 줘? 엄마도 진짜 나 쪽팔리라는 거야 뭐야. 6억 아파트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혼수도 최고급에 예단 및 예물로는 1억 정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날짜는 다 잡았고 주변에 얘기도 다 한 상태라서 결혼을 엎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안 해줄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신우이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야위었어요.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것들도 많아지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니 힘드셨겠죠. 어머님이 신경 쓰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자주 찾아뵀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이제 곧 아가씨 결혼식인데 요즘 힘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오늘 마트에서 토종닭 상태가 좋아서 어머님 몸보신 해드릴 겸 제가 백숙해왔어요. 좀 드세요. 고맙다. 아휴, 아들 장가 보내는 것보다 딸 시집 보내는 게 더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놈의 6억짜리 아파트가 뭐라고. 그리고 거기는 6억짜리 아파트 하나 해주고 바라는 게 뭐 그렇게 많냐? 요즘 기본이 4억이고 사실 대출 없이 6억이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긴 하죠. 그리고 워낙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춰줬지. 안 그랬으면 결혼 진행도 안 했다. 이렇게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준 결과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이 결혼식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짜증이 빈번해졌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갈 때마다 돈 없다고 우는 소리만 하셨어요. 아휴, 또 저 카드값 나가는 소리. 내가 진짜 하나 있는 딸년 시집 보내려고 빚이란 빚은 다 만든 것 같다. 아들보다는 딸이 도둑년이라는 말이 아주 딱이야. 할부금은 언제 다 갚니? 돈 나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나가야 하는 건 태산이니 아휴 아주 죽겠다 죽겠어. 어머니 이번에 손목 아프시다고 하신 건 좀 치료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돈이 어디 있어서 치료를 받니? 병원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안부 인사를 드려도 항상 한탄만 하시면서 끊으시거나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님과 통화하는 거나 찾아뵙는 횟수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 한 번에 나가서 그러시는 거겠지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었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집을 구경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벌써 여름 옷을 꺼냈니? 어머, 옷 많은 거 봐라. 나는 돈이 없어서 계절이 바뀌어도 옷도 못 사고 있는데 너는 돈 잘 버는 남편 있어서 좋겠다. 어머니, 저도 일했잖아요. 그리고 아이 키우느라 저희도 힘들어서 아껴 쓰고 있어요. 저희 둘째 계획도 하고 있잖아요. 있지도 않은 둘째 걱정하지 말고 있는 시어머니나 좀 챙겨라. 나 죽어가는 꼴은 보이지도 않니? 너네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매달 60만 원씩 용돈 좀 보내라. 갑자기 제 옷장을 보시면서 시비 거시는 듯이 말씀하시더니 결론은 본인 용돈 달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대뜸 맡겨둔 돈처럼 달라고 하시는 모습에 황당했어요. 네? 60만 원이요? 어머니, 60만 원은 저희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희도 외벌이잖아요. 남편이 적지 않게 번다고 해도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아이도 어려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 용돈은 어려워요.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니? 너는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니? 매정하다, 매정해. 매달 60만 원은 좀 어렵고 30만 원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시더니 그 30만 원이라도 받자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알겠다. 그럼 30만 원씩이라도 좀 보내렴. 드리기로 한 돈도 아닌데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돈 얘기를 안 하시기도 했고 어버이날이나 생신날 말고는 따로 용돈을 드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용돈 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이 힘들다고 당당하게 돈 달라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 용돈을 하나도 안 드리는 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께 30만 원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께도 용돈 보냈으면 좋겠어. 30만 원은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15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도. 알겠어. 그건 당신이 정해서 보내드려.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는 것으로 타협을 봤어요. 생활이 조금 빠듯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용돈 드리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희 살기 바쁠 텐데 무슨 용돈이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30만 원도 적으신 건지 받으시면서도 툴툴거리셨어요. 그런 행동을 보니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60만 원은 안 된다고 하는 모습 때문인지 저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달라졌어요. 확실히 시누이 결혼시키기 전보다 관계가 껄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대면대면 지내고 있는데 제 동생도 결혼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니 동생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동생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집을 제공해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집 걱정이 없어지니 부담이 확 줄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동생도 착실하게 돈 모으는 스타일이었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돈을 많이 모았었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 도움 없이 둘이 모은 것으로 결혼식을 해결했어요. 이렇게 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가니 대뜸 동생은 돈 얼마나 썼냐고 물어보셨어요. 너희 동생 결혼할 때 돈 얼마나 들어갔니? 제 동생은 회사에서 집이 나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어서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없고 둘이서 해결한 것으로 알아요. 아무래도 아들 결혼이라 저희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둘이 알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고 들었어요. 사돈은 좋겠다. 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가성비 좋게 출가시켰네. 내가 봤을 땐 그게 성공인 것 같다. 그럼 친정부모님은 나가는 돈 없겠네? 굳이 친정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릴 필요 있니? 그냥 그 돈 나에게 주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힘들잖아. 네? 어머님, 그건 어려워요. 지금 아이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학원도 보내고 있고 둘째도 계획하고 있어서 생활이 빠듯해요. 저희도 돈 많으면 드리고 싶죠. 너는 결혼 편하게 해서 참 좋겠다. 우리 애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솔직히 예단 1,000만 원은 너무 적었어. 다들 왜 이렇게 적게 받냐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내가 그때 처음 결혼식 시키는 거라 시세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솔직히 시누이 결혼에 무리를 한 것 때문에 힘든 거지 제가 예단을 적게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예단도 하지 말라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그때 저한테 예단 누가 하냐고 예단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제가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으니 9천만 원 더 보내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당장 9천만 원이 어딨어요. 그리고 지금 막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희 결혼 2년 차예요. 아이도 있고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나눠서 주든 뭐 어떻게 주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애비랑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다오. 저한테 폭탄을 투척하시고는 모임 있으시다면서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전화한 후 따졌죠.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나 결혼할 때 예단 1,000만 원이 너무 적었으니 지금이라도 9천만 원 더 가져오래. 아니, 신우이는 6억짜리 아파트 받기라도 했지. 나는 뭐 받았어? 우리 아파트도 같이 대출 갖고 있는 상황인데 나한테 1억 예단을 바라시는 건 너무 욕심 아니야? 엄마가 요즘 돈 갚느라 힘들어서 그러신 거야.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씩씩거리며 남편이랑 통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다시 얘기하는데 남편이 이전에 저랑 통화한 내용과는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용돈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용돈을 좀 더 드리면 어떨까? 나 이번에 승진했잖아. 그러면서 호봉도 좀 올라서 20, 30 더 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뭐? 절대 안 돼. 그럼 우리는 언제 돈 모아서 둘째 낳고 집 대출 갚아? 지금 우리 빠듯한 건 안 보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둘째 갖고 낳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3, 4년은 또 일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 용돈으로만 한 달에 5, 60만 원씩 드리자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어머님이 또 힘들다고 하면 더 올려드리고? 우리가 신우이 예단 오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오로지 어머님이 결정한 사항인데 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돈을 드려야 돼? 그리고 막말로 신우이가 싼 똥을 왜 우리가 치워? 신우이한테 연락해서 갚으라고 해.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어차피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거로 엄마 용돈 좀 더 드리는 게 문제가 돼?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애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지금 당신이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우리 아이도 있고 둘째도 갖고 싶다며. 그거 생각은 안 해? 그리고 그 혜택 받은 건 신우니까 신우가 갚는 게 당연하지. 어쨌든 난 30만 원 이상 못 드리니까 당신도 더 이상 말하지 마. 결국 용돈도 더 올려드리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었는지 시어머니한테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생각해보니 9천만 원은 무리인 것 같구나. 사실 이렇게 운을 띄우시길래 사과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시면서 사과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 들렸어요. 9천만 원의 반인 4,500만 원만 받을게. 내 계좌번호 알지? 거기로 보내주렴. 보내고 나서 연락 한번 하렴.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한마디도 못한 저한테 화가 났어요. 당연히 제가 해드린다고 말 안 할 거 아니까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으신 것이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따졌어요.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나는 당연히 9천만 원 말씀하신 거 잘못 말한 거라고 하실 줄 알았지. 그런데 4,5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돼? 나는 9천만 원의 반의 반도 못 드려. 아니, 한 푼도 못 드려. 나 지금 회사잖아.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거야?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돈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직도 입금 안 된 것 같던데 언제 보내주려고 그러니? 나도 좀 급해서 그러니 좀 빨리 보내주렴. 어머니,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왜 제가 어머니한테 4,500만 원을 드려요? 저희가 지금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억지죠. 저번에도 말했듯이